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때 역지사지로 이해해 보라고 하잖아요. 역지사지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 나는 뭐가 달라요? 모든 게 다르죠. 그 사람과 나는 몸이 달라요. 몸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도 다르고 뇌구조가 다르고 이 몸의 기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 감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 것일까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저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느꼈을까? 그것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의 경험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가 과거에 그것과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그때 기분이 이랬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나의 기준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상상으로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뇌구조가 다르고 경험했던 것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해야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계, 물질계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아스트랄계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자각몽 속에서 전생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의 전생이라든지 남편의 전생, 주변 사람의 전생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됐어요. 아스트랄계에서 전생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게 될 때 그 특징이 뭐였냐면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계에서는 이렇게 생긴 세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스트랄계에 가면 이 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정보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들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서 보게 되면 과거의 어떤 시간대에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있는 그대로 다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했어요. 이게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나의 전생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궁금한 정보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스트랄계의 정보이기 때문에 당시 그 사람에게 있던 생각과 감정들, 그 정보들이 나에게 오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저와 저의 남편의 전생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일본에서 제가 귀족의 딸이고 저희 남편이 그 귀족 가문에 속한 닌자였어요.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저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면 둘이 도망을 가든지 그것을 감수할 만큼 제가 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닌자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이드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 꿈속에는 가끔씩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말이 저 사람이 그때 너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가끔 불쑥불쑥 화를 내는 것이 그때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앙금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스트랄계에서는 그 사람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다 느껴지다 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은 느끼지 않도록 처리가 돼요. 그것은 어떤 의식의 필터가 장착이 된 것인지 누가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위 자아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옥에 대해서 그런 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해를 주었던 그 사람이 느꼈던 힘들었던 감정들이 내가 있는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자책감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남에게 고통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더 많이 겪겠죠.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스트랄계에서
상대방의 입장까지 있는 그대로 다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남한테 좋은 것을 베풀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체험할 때 어떻게 돼요? 좋은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며 지나갈 수가 있는데, 만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많이 끼쳤으면 그 사람들의 신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계는 나와 너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입장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것은 상상의 세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스트랄계에 가면 정말로 있는 그대로 그 에너지를 끌어와서 내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천방지축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죠. 이 물질계 차원을 벗어나서 아스트랄계로 가면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달이 된 사람들은 이 물질계 현실에서도 공감 능력이 아주 발달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거의 동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길에 가다가 어떤 아이가 넘어지면 제가 아야 하는 거죠. 그 아이 엄마는 전화 통화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얼른 달려가서 아이 일으켜주고 괜찮냐고 이러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 사람은 살을 꼬집으면 내가 아픈 게 아니죠. 하지만 나의 가슴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들이 이해가 돼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개발되면 사람이 아니고 동물, 식물, 이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벌레를 싫어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벌레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안에도 벌레가 있는데요. 작은 거미들도 살고 존벌레도 살아요. 가끔씩 보면 그 벌레들이 친근감이 들고 얘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벌레들이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공감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을 완전히 놓아버려야지 가능해요. 나의 에고가 많이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의 모습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현실 속에서는 저도 공감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에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 상태에서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밀접한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고를 내려놔야지 되고, 에고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봐야지 돼요.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단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만이 아니고, 에고를 내려놓으면 이 우주의 진실에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신성,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라는 개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뇌의 의식을 가지고서는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에고를 내려놓고 고요하게 바라보아야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계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고를 당장 내려놓기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에고가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스트랄계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듯이 의식을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바라보는 방식이 있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나의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이니까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그러더라도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다 그르다 판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존재들, 수많은 에고들이 다 있는 그대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로서 그런 사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이해 못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죠.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했어요. 난 저런 사람 이해 못해 왜 저럴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공감하지 못한다. 나라면 저런 행동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공감하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려고 시도해 보는 것은 무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이 안 되는 것은 굳이 공감을 안 해도 돼요. 대신에 플랫 1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도 있는 거죠. 에고가 강한 사람은 남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따지는 거죠. 에고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영성이 발전할수록 이 에고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그냥 그렇구나, 자연의 모습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에고라는 것은 인간에게나 있는 것이지 이 자연에는 에고가 없어요.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순리에 맞게 흘러갈 뿐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는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 모습이 안 됐으니까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도 이렇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사라지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영상 찍는데 메모를 안 해놓고 그냥 말하는 거라서 좀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